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4.15 총선이 내일 치러집니다만 여야 각 당은 이번 강원도 총선 판세를 대체로 초박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 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2곳을, 미래통합당은 3곳을 각각 우세로 보면서 표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역대 총선 결과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 많았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9석 의석 중 9석 모두를 미래통합당의 모태인 새누리당이 석권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8석 의석 중 6석을 새누리당이, 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무소속 1석이 있었지만 후에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강원도 총선 결과는 이렇게 보수 절대 우위의 상황이 지속돼 왔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망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내 8개 의석 중 원주, 갑을 2곳을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박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2곳 빼고 전부 다 초박빙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현역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3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초박빙 선거구로 판단했습니다. 현역 의원님이 나서신 한 3곳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우세를 점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지역이 전부 다 혼전 상태에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 상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당 투표는 저희들이 애초에 20% 목표를 했었는데 그 목표에 육박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도내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거대 여야 양당 간 치열한 혈전이 예상됩니다. 보수 일변도의 강원도 총선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강원도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 총선 원주 갑과 을 선거는 정계 복귀에 도전하는 이광재와 박정하의 청와대 출신 후보 간 대결, 그리고 송기현, 이강후 후보의 3번째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 후보 간에 벌어진 주요 쟁점들을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갑 선거의 최대 쟁점은 문막역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는 수도권 전철 노선을 수정해 문막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문막 시가지에서 서원주역까지 지선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무소속 권성중 후보는 두 후보의 주장 모두 터무니없다며 서원주역까지 4차선 도로 개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기간,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원주 을 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혁신도시와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민주당 송기현 후보는 창업연구도시 조성과 지역대학의 공공기관 계약학과 신설을, 통합당 이강후 후보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벤처 지원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군부대가 빠져나가고 난 뒤 단구동의 군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송 후보는 통일아파트 재건축을, 이 후보는 군병원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의 완성과 구도심, 농촌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혼재돼 있는 원주 지역 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도내 총선 후보들의 재산이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후보는 서울의 이른바 노른자 재건축 아파트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10수년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지만 재건축 직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을 통합당 이강후 후보는 재건축이 한창인 강남구 개포동의 주공아파트를 지난 2016년 매입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원주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매입과 동시에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을 매입한 이유를 묻자
아들이 군대에 간 뒤 혼자 살게 되면서 작은 아파트로 옮긴 것이라며 재건축 여부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주공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마치고 이주를 시작한 단지여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알짜 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재건축을 하고 나면 얼마나 오를까? 이곳은 홍행영평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유 후보는 지난 2017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곳을 6억 7천만 원의 분양권으로 신고했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지금 18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어림잡아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나마 이건 공시가격이고 시세는 26억 원을 넘어갑니다. 재건축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주목받는데 이 지역에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는 도내 총선 후보 37명 중에 모두 6명. 이 가운데 4명은 재건축이 끝났거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모두 재건축을 노린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이나 중산층,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마련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왔는데 많이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회의원 절반 정도는 지난해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상당수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산을 증식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규제 입법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후보들의 재건축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즘 전국의 모든 시군이 오는 2035년까지의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상 인구를 계산해서 도시 기본 계획과 관련한 예산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인구를 늘려잡고 있다는 겁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도내 시군들은 2035년 기본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강원도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선구는 일찌감치 기본 계획을 마련해 강원도의 심사를 받았지만 조건부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제 53,700명을 이제 계획 인구로 잡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제 46,000명으로 그렇게 이제 감소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의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2004년 말 인구 45,419명을 기준으로 2005년에 수립한 2020 기본계획에는 인구가 2010년 51,648명, 2015년 57,930명, 2020년 67,596명으로 15년간 무려 50%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정선군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37,044명으로 늘기는커녕 오히려 8,375명이 줄었습니다. 정선군은 이런 실정을 반영해 2020 기본계획보다 기준 인원을 낮췄는데도 승인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 기본계획 기준으로 강릉시는 35만 명, 동해시 20만 명, 속초시 12만 명, 삼척시 10만 명, 고성과 양양군 5만 명씩으로 영동 지역만 87만 명에 달합니다. 강원도 전체는 250만 명, 전국적으론 1억 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인구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뻥튀기 인구에 기반한 사업 계획은 예산 낭비나 과잉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에 맞는 계획 인구를 설정해 운영할 수는 없는지 강원도 250만, 대한민국 1억 명이란 2020년 계획 인구 숫자가 아쉬움을 넘어 허무함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설치된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반쯤 춘천 운교 사거리 부근에서 세월호 현수막 27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는 A씨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추모 현수막 훼손과 관련한 비판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춘천시민행동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김진태 후보와 훼손 혐의로 붙잡힌 A씨 등 3명을 특수절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김진태 후보가 사무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세월호 현수막 훼손 사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돌아보라며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농번기 일손을 덜고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노동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농촌 공동급식을 지난해보다 22개 증가한 12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공동급식 시설에 모여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별로 도시락 단체 주문 후 농가별 배부가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도내 채용 공고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통상 활발하게 채용이 진행되는 3월의 경우 전국 채용 공고 등록 건수는 작년 동월 대비 32.7%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와 대구가 40% 이상 감소했고 강원과 서울, 부산 등이 20% 이상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50% 가까이 급감해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고 교육업과 은행, 금융업, 미디어 디자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 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 대상은 국외 연수 여비와 업무 추진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6천만 원입니다. 의회는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한 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편성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계속해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강릉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들은 상대적 특수 현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해안 지역이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강릉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들은 주말마다 객실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는 가족 여행이 많은 가정의 달인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 예산이 포함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춘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1,149억 원 늘어난 1조 4,618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 등 8개 사업에 4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춘천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 업체별로 80만 원이 지원되고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가 1,500여 개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목재 생산을 늘리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도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